안녕하세요. 들리실까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수연님께서 되게 밝게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틀 동안 잠을 못 자서 조금 밝게는 어려운 점. 네. 그래서 저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들리실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원래 따로 지금 하던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 1년에 어떤 계기로 잠시 사이드를 하나 진행하게 됐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 방법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냥 가설 수립하고 검증해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서비스 먼저 설명드리자면 반려동물 장래 이후 남겨진 보호자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 감정치유 서비스 키플라입니다. 무지개 다리 넘어 잘 지내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때는 2월 말 캠프 시작한 지 일주일쯤에 저희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간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응급수술을 했는데 너무 많이 전이가 됐고 이제 그렇게 민트가 저랑 3월을 한 달 더 보내다가 4월 4일 날 제 곁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장례 이후에 저도 이제 공허함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일로 조금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좀 세수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냥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렇게 펜로스 증후군이 왔네 싶었고 이제 보통 강아지들이 가면은 애들이 맞아요 이상님 4~5살 되는 아이를 잃은 슬픔과 동일하다고 해요 펜로스 증후군이. 그래서 뭐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아이를 보내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애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민트를 보내고 이제 좀 제가 위로받을 만한 서비스가 마땅하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게 무지개 편지라고 AI가 이제 편지를 쓰면은 AI가 다음날 오전 10시에 답장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안 쓰면 좀 죄책감이 생겨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감정 공유할 곳을 좀 찾아다니다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랑 네이버 카페를 조금 지켜봤어요.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그때가 한창 챗 GPT가 이제 그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주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강아지들을 그려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희 민트 사진도 그려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를 보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들 거기 잘 갔냐, 잘 도착했냐, 거기는 어때 하면서 이제 떠난 아이가 잘 도착했는지, 거기는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워봤습니다.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눈으로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위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키플라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들이 도착하는 행성을 키플라라는 이름을 지었고 여기는 이제 지구별을 떠나 아이들이 머무는 별 그곳에 노라라는 오른쪽 아래에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게 사실상 저고요. 이분이 이제 아이들의 순간을 담아서 다시 지구별의 보호자들에게 사진을 보내준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POC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제가 사진을 아이들이 무지개 건너서 잘 도착한 사진을 보내주겠다. 받고 싶은 분은 이제 폼에 등록을 해라. 했더니 이제 4일간 136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광고를 돌렸는데 카드에 돈이 없어서 바로 반나절 만에 끊겼고 그때 CPC가 100원대 정도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자연유입으로 136명 모았는데 그분들 다 자기 이름이랑 이메일, 전화번호 및 반려동물 정보랑 사연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감 이후에도 계속 등록이 들어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POC 검증으로 보호자들이 준 반려동물 사진 5장 정도를 이제 컴피 UI로 노드를 짜 가지고 맨 오른쪽 이미지처럼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한 장씩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사연을 하나하나 일일이 읽고 그 사연에 맞는 좀 답변 같은 거를 마치 아이의 제가 전달해 주는 입장이라서 애가 뭐 말하는 것보다는 뭐 민트가 이렇게 한대, 이렇게 생각한대 이런 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맨 처음 제가 했었을 때 결과물인데 딱히 막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객분들은 좀 평가는 그래도 좋게 주셨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가 갈수록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있는 것들도 좀 만들어내고 저도 하면서 계속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결과물들이 점점 좋아졌고 이제 피드백들을 사진 보내줄 때 받았는데 다들 뭐 이제 위로가 됐다, 너무 예쁘다, 눈물이 났다 이런 글들이 많고 다들 이제 애가 가고 나면은 사진첩에 남는 게 마지막 장례식장 사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자들이 사진첩을 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슬퍼가지고. 근데 이제 사후에도 이런 추억이 생겼다. 매일매일 메일함을 확인했다. 뭐 이러한 말들이 많았고 지금 여기에는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좀 감동적인 후기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자발적으로 리뷰들이 쌓였었어요. 제가 다 죽죽한 건데 이제 강아지별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제 너 사진이 없는 게 힘들었는데 잘 지낸 것 같다. 뭐 닮아서 울컥한다. 이렇게 글들을 써주셨더라고요. 그 따로 메일로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 메일을 확인했다. 그래서 뭔가 너무나 소중했고 이 사진 한 장이 한 장만 와서 너가 애 같았다.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그냥 사이드로 간단하게 해봤는데 반응이 이렇게 진심으로 오시니까 저도 좀 더 몰입해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도 이렇게 편지를 계속 남겨주셨어요. 원래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 애기들 아프면서 쓰던 게 이어져 있어서 보통 거기에 쓰시는데 저희 사이트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니까 많이 모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무료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았던 것도 분명하지만 단순 무료 이벤트와는 좀 명확히 다른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전 회사 다니면서 MVP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단순 이벤트라 하기에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연을 너무 정성스럽게 남기고 결과를 받은 후에는 그 감정적인 후기를 정말 길게 자발적으로 그 사진들을 공유해요.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뿌리고 공유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기다려온 니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40명이랑 SNS에 단 한 명도 너 AI잖아. 거짓말 하지 마. 너가 거기 소식을 전해준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계관에 몰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랑 똑같은 심신미약 상태시구나 다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고 싶다. 애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고객이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돈 주고도 살까? 미리 팔아보기를 해보자 해서 저번 주 금토일 준비를 해서 런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고민도 많았는데 이제 제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한 장씩 메일로 보내다 보니까 무료 때 손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비싸게 받고 찐 고객만 받자 생각하고 런칭을 해봤습니다. 그 상품명을 포토레터 세트로 하고 판매 상품을 탄생아 프로필 한 장, 도착 등록증 한 장, 엽서 한 장 하고 시간별로 첫째 날 구매하면은 밑에 큰 스냅상 원본 캘리그라피 영상 3개 다 주고 둘째 날 구입하면은 영상은 빼고 셋째 날 구입하면은 캘리그라피 영상은 빼고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좀 차등 같은 거를 둬서 이거를 팔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판매 상세 페이지를 주말 동안 만들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왜 이렇게 상품을 구성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 포인트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고객이랑 제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고객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저희가 그 동물 등록을 하면은 등록증이 있잖아요. 이제 애들 보내고 나면은 사망 신고를 하면서 그 등록증이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등록증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 새로운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런 갈증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사진 한 번 안 찍어봤다. 가서는 꽃놀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탄생아 프로필을 만들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이는 이 프로필의 사진들이 그냥 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간 기일에 맞는 탄생화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날에 아이는 여기 키플러에 도착을 해서 새로운 탄생아로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나름의 의미를 조금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잘 지내는지 편지를 받고 싶다, 항상 저한테 아이의 안부를 물으시거든요, 다들. 그래서 저 열심히 막 댓글 달고 다니는데 사진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엽서를 또 해서 이렇게 3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판매한 결과 총 수익은 125만 원이 수익이 발생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첫째 날에 거의 100만 원이 되고 그 뒤로부터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아마 여기 구성에서 좀 혜택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뒤로부터는 안 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반면에 첫째 날에 하면은 3개 다 주니까 좀 얼른 신청했다,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 35명이 구매를 해주셨고요. 이제 이들이 원하는 거는 공감, 위로, 소속감이어서 제가 이 세계관의 팬덤이 되게끔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앞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이제 유료로 굿즈 제작도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AI로 만든 사진으로 이런 굿즈도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이번에 판매한 거를 또 굿즈화 시키는 거에 또 수요를 조사해서 한번 진행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거를 이제 제가 워크플로우를 혼자 하다가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서 개발사를 찾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어떤 AI 개발사에서 이제 수익 분배로 장기적으로 같이 해보자 하셔가지고 제가 PM하고 거기서 기술 측면을 좀 맡아주셔서 이제 2주간 미팅을 2번 했고 이제 함께 가기로 좀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사가 워크플로우를 짜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거기 사무실로 가서 좀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7월 말이나 8월쯤에 앱 형식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도현 매니저님이 이거 협상 관련해서 멘토링 해주셨는데 결과는 제가 바빠서 지금 말을 보고 들었는데 같이 하는 쪽으로 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제가 이 아이템으로 이제 경기도 생성 AI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2시에 발표 자료를 제출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거 오늘은 조금 푹 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자체 평가 의견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민트 보내고 힘든 3개월이었는데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일하고 일해서 그 생각을 좀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아서 좀 버티느라 수고했다고 스스로 말해주고 싶고, 이제 좋은 인연 여기서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재밌는데요? 이걸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나? 네, 재밌습니다. 너무 몰입되고, 와, 재밌는데? 얘기도. 너무 길게 말해서 괜찮네.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수익화까지 바로 이어져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그들의 지금 이제 캡처해준 거 봐도, 반응을 봐도, 와, 이거는 그냥 무료라서 하는 반응이 아니다라고 느껴져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건 유료하면은 무조건 수익화까지 이어지겠다라는 게 보였는데 뒷장표 보니까 역시나 수익화까지 잘 이어진 것 같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장례 쪽이나 이런 쪽은 시장이 계속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오히려 막 뭐 최근에도 저도 이제 친할머니까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막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 걸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요즘에 AI가 워낙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에 쓸 초상화 같은 걸 미리 찍어 놓듯이, 그죠? 그런 영상들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상을 가족들이 다 같이 본다든지 뭐 이런 또는 영상이 아니라 AI일 수도 있죠. 대화를 하는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대화를 돌아가시고 나서 AI 그분 이제 돌아가신 분이 투영된
AI와 이제 잠깐의 대화를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저는 시장성이 되게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되게 의미 있게 느낄 것 같아요. 그분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근데 강아지도 무조건 그럴 것 같고 강아지도 그런 부분에서 소구점을 되게 잘 잡고 공감도 되고 되게 재밌고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조금씩 잘 발전시켜 가면은 사업성이 꽤 있을 것 같고 뭐 유사한 서비스로는 베이비 페이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사진을 실제로 이제 태아 사진을 전달하면은 서비스에 전달하면은 아이의 이제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예상해서 이제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도 이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진짜 다 한 번씩은 해 보는 정도이거든요. 거기도 5만 원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와이프도 했었는데 그래서 태아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실제 아이의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그려주는 뭐 그런 것들도 실제로 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민서님의 하는 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레퍼런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계속 좀 많이 발전해 보세요. 발전시켜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본인의 관심사와 본인의 어떤 정체성과 사실 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는 게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서님이 운이 좋았던 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정체성 기반의 가설 수립 방법론도 교육하고 하지만 사실 내 정체성 안에서만 아이템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찾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은 좀 더 정체성 기반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진짜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거,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첫 번째 아이템은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생기고 캐시카우가 나오면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거에 좀 더 거기서 수익성 만들 수 있는 걸 쪼끔 더 진대감치 이제 고민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서님은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본인의 어떤 그것과 되게 얼라인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게 돼서 잘 또 해내실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분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준님 준비되시면 위로 올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리버브가 생기나요? 지금도 목소리가 울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잠이 퍼포먼스가 되다. 슬립 앤 포커스, 포커즈라는 이름으로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개발 캠프 8기 프로젝트 5팀, 팀명은 이제 파자마 프로토콜입니다. 저희 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합동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지금 백엔드 캠프, 프론트엔드 캠프, 초격차 캠프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모데이는 정식으로 27일이거든요. 그래서 27일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오늘은 조금 임시로 발표를 드리는 점이라서 아직 조금 모자란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중간 발표 때 하도 많이 좀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들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 들으셨던 분은 좀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얼굴 꺼졌네.
잠시만요. 갑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 저희 실험 그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팀, 그다음 수행 절차 및 방법, 결과, 자체 평가 의견으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도 들었던 질문인데 다 들으셨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 앞에 발표하신 영선님께서 잠을 이틀 동안 못 주무셨다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웠는데요. 저희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은 얘기를 좀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좀 한별 대표님은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잠은? 저요? 네. 잤습니다. 채팅으로 쳐주셔도 되고. 네. 나머지 분들께는 다 제가 여쭤봤는데, 저희 캠프원들이 저희 어떻게 보면은 타겟이거든요, 저희의. 왜냐면은 잠을 굉장히 안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바쁘시고, 민선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틀 동안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지금 계속 나오죠. 지금 계속 자기 고백들이 나올 겁니다. 적게 자신 분들 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희상님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평균 5시간을 안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계속 나오죠. 효주님 3시간. 근데 이 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혹독한 환경들이 있는데,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30분을 못 버티고요. 물이 없는 데에서는 18일을 못 버티고, 이제 음식이 없을 때는 좀 긴데 굶으면서 380일까지 밥을 안 먹은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잠의 경우에는 열흘 혹은 15일 정도를 못 자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은 어쩌면은 물보다도 중요합니다. 물은 18일 동안 안 먹어도 안 죽는데, 잠은 열흘 안 자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잠의 중요성에서 저희가 사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좀 알츠하이머 치매와 수면의 양방향적인 관계도 있어요. 치매가 오면 잠이 잘 안 오고요. 근데 반대로 잠을 잘 안 자면 치매가 훨씬 많이 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기전들이 있는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을 청소하는 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요. 타우 같은 것도,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도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요인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저하가 되고, 신경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막 생기는 것도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거를 근데 잠이 해결을 다 해줍니다. 잠을 자면은 그 뇌에 있는 림프액 같은 것들이, 글림프액이라고 하는데, 뇌척수액 같은 것들이 이 뇌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쌓여있는 그런 노폐물들, 안 좋은 물질들을 다 씻어줘서 이제 치매에 걸리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잠을 방금 전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처럼,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만성적으로 저렇게 잠을 너무 적게 자게 되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보통 7시간 자는 게 굉장히 적정한 수면 시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7시간보다 많이 자거나 혹은 적게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병의 상대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논문으로 검증된 결과들이에요. 수많은 기관에서 알츠하이머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잠을 적게 잤던 사람들이 알츠하이머가 정상인 7시간 자는 사람보다 2배로 많이 걸리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문제가 돼요. 잠을 많이 잔다는 거는 이 잠자는 거의 질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잠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한데, 잠을 많이 자더라도 뭐 숨을 잘 못 쉰다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거나 혹은 꿈을 너무 많이 꾼다거나, 꿈을 막 매일 꾼다거나, 렘 수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으면 렘 수면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코어 수면, 진짜 핵심 깊은 수면 단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되게 종합적인,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런 수면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요. 그래서 수면 부족을 겪을 경우에 어떻게 인지 기능이 나타나는가?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잠을 못 자신 분들, 영서님도 지금 집중 잘 안 되실 거예요. 밤을 새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고 밤을 새본 적이 있으실 테니까 이런 거를 다 느끼셨을 겁니다. 판단력이 손상돼요.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은, A와 B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럼 잠을 꼭 푹 주무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판단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정보 처리 속도도 감소되고 기억력도 감퇴돼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력, 그러니까 오래된 옛날 기억 이런 것보다도
작업 기억력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를 외우는 능력. 전화번호 7자리 숫자.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이 발전되고 하니까 숫자를 잘 안 외우긴 하지만 뭐 사실 숫자 7자리, 8자리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 기억력 같은 것도 잠을 못 자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건 다 논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업무 생산성, 실제적인 업무 생산성으로 와도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게 실제로 검증 논문으로 검증이 다 된 게 실수가 20% 정도 증가된다고 하고요. 작업 시간도 14%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가를 내는 직원의 비율도 2배 이상 증가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반응 속도, 특히 이런 반응 속도는 중요한 게 안전 문제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전혀 자지 않으면 거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 거의 면허 취소 수준이죠. 이 정도의 음주 상태와 맞먹는 정도로 그 인지 능력이나 반응 속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하면은 거의 이거는 뭐 음주 운전이랑 다를 바가 없는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최고의 인지 기능 강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인지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뭐 좋은 약을 먹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영양분을 잘 챙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지 않으면서 그런 걸 챙기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는 거는 10번, 2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제가 지금 중간 발표 때도 하고 메인 프로젝트 발표 때도 하고 다 여러 번 지금 해오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지만 여러분 잠을 많이 자십시오. 제가 희상님한테도 그때도 희상님 그때 한 4시간 주무셔가지고 너무 적게 주무시네요 이랬는데 오늘도 3시간 주무시고 너무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잠을 충분히 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업 시간을 오히려 14% 정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보다 밤새는 것보다 잠 자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앱을 포커즈라는 앱을 생각을 해낸 거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잠을 잘 자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잠을 적게 자도 괜찮아. 나는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야. 나는 잠을 적게 자도 내 생산성은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전 세계 인구 중에 1% 정도는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서 여전자의 뭐 어떤 돌연변이로 인해서 잠을 실제로 적게 자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 세계 100명 중에 1명인데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캠프만 해도 뭐 잠을 적게 자시는 분이 비율이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 물어봤을 때 50% 이상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뒤에 있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수요조사를 미리 팔아보기 위해서 했을 때도 잠을 적게 자시는 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지하게 해주자. 잠자는 나의 수면 패턴과 나의 인지 기능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자라는 기획에서 스타트를 하게 된 게 저희 포커즈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면 어플이라기보다는 인지 기능 어플이고요. 잠은 어떤 아이템이고 인지 기능, 당신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어떻게 당신 인지 기능을 체크해보는 그런 어떤 앱으로 스타트를 했고요. 뒤에서 얘기 나누겠지만 이거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혹은 이거의 어떤 중요한 점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이 데이터베이스, 사람들의 건강의 이 수면 패턴과 어떤 작업 패턴과 인지 능력 패턴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더 큰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라이센싱 아웃을 한다거나 기술적인 거를 높여 나갈 수 있는 AI를 도입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저희의 어떤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캐시카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분들과 합동 프로젝트에서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어플리케이션 소개해드리기 전에 요거의 온보딩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수면 패턴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핵심 항목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얻고요. 그 다음에 3종, 지금은 최종은 6종 이상의 인지능력 게임을 개발할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캠프 기간 내에는 저희가 3종 정도의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로 요거를 인지능력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요거를 결과를 분석해서 AI 알고리즘으로 처리해서 그거에 대한 개인화된 디지털 리포트를 제공하고 수면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잠을 적게 잤더니 몸이 그냥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내 인지 능력이 내가 잠 잘 잘 때보다 이만큼이나 많이 떨어져 있네.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팀은 저희가 좀 대인원이었는데요. 저희 기획팀, 저희 사업개발 캠프 팀이 6명, 저희 재능님, 유빈님, 저, 이나님, 영선님, 유민님 이렇게 6명이 기획팀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저희 합동 프로젝트 개발팀에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해서 총 9분의 개발자 그 수강생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합동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앱스토어랑 그다음에 그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배포가 들어가고요. 다음 주 동안 안정화를 거쳐서 27일에 실제로 데모데이에 저희가 온보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짧게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 계속 소개만 드리고 30일에 제대로 된 발표를 한 번 더 하겠다고 제가 조교님께 쫄라가지고 한번 시기를 날짜를 받아놨거든요. 30일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캠프 끝난 다음이니까 저희 캠프원들이 다 계신 자리가 바로 오늘이니까 오늘 조금 그래도 좀 자세히 좀 앱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도 조금 뭐 좀 저희끼리 어떤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기획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기획 설계를 하고 요구사항 분석, 그런 저희가 캠프에서 배웠던 그런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그런 것들을 개발 기획서랑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것들을 다 기획팀에서 짜서 UI UX 디자인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향성 같은 거, 그다음에 설계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저희가 합동 프로젝트 팀에 넘겨드렸고 개발팀에 그쪽에서 이제 MVP를 개발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중간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런 부분은 수정하면 좋겠다. 앱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MVP 출시는 오늘 이제 들어가고 이후에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발 방향은 기초적인 유저의 이런 로그인 기능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 관리자 기능 이게 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를 판매할 목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는 당장에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 월간 활성의 사용자 수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이 최소한 처음에 한동안은 저희가 좀 무료로 이런 사람들이 좀 널리 사용하게끔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요. 저희 캠프 기간 동안 그것까지 다 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인원에 비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전문 개발자들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미리 팔아보기로 저희가 잘 배운 대로 진행을 좀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미리 수요조사 같은 거를 다 진행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수면과 인지 능력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이제 AI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이거를 사용할 거고요. 제미나이 API 같은 걸 써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수면 결과와 이런 인지 기능 결과를 매칭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B2B 같은 쪽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기업 측면에서 자기 직원들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작업 집중력이나 작업 효율 같은 거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BM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기능 테스트들을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그마에서 주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에서 저희 기획팀들도 피그마로 데이터 의견 수렴을 다 하고 애자일 방법론으로 매주 이렇게 저희가 되게 스프린트를 뛰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능들을 처음에 기획할 때 업데이트를 해 나갔습니다. 합동 프로젝트 할 때도 이런 온보딩 하는 거, 인지 있는 테스트 하는 거를 다 자세하게 기록된 거를 전달 드려서 진행을 했고요. 물론 브레인스토밍도 엄청나게 저희 각자의 아이디어를 다 내가지고 그런 그중에 좋은 점들을 수합해서 그런 점들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분들께서 이런 방법론을 다 전수해 주셔서 이걸 가지고 했고요. 와이어프레임도 구상을 해서 이런 마인들링이나 디스턴싱 같은 앱이 사실 저희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케어, 이거는 이제 심리 상담 관련된 거고 이런 거 디스턴싱도 인지 치료 관련된 건데 이런 저희랑 어떻게 보면은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이거는 좀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고 저희는 인지 기능을 높이는 쪽이어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잠깐 좀 실제 진행 보여드리면 화면 보이시죠? 저희가 실제로 이거 데모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개발 중인 거다 보니까 개발팀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중간 에러 날 때가 많아서 녹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개발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보딩 화면이 나오고요. 처음 화면이 나오고 카카오 구글 로그인도 저희가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카카오랑 구글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로그인 하면은 이런 처음에 온보딩 설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최대한 이 설문조사는 짧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중간 평가를 받아봤을 때,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이게 설문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이탈할 것 같다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별, 출생연도, MBTI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MBTI 성향도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좀 느긋한 성격의 MBTI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쌓아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떤 수면 전략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데이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의 특성, 왜냐면은 일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규직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9 to 6로 굉장히 픽스된 일정을 가지고 하지만 자영업자들도 이제 뭐 낮장사냐 뭐 점심장 저녁장사 따라서 좀 다르고 하지만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따로 그 시간이 없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좀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 패턴에 따라서 이제 그런 수면에 관련된 어떤 그 인지 기능과 관련된 그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에 대한 특성도 좀 저희가 온보딩 설문에서 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 체크해서 진행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면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뭐 아침에 기상했을 때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평가하려면은 한 10분, 20분 정도의 그 수면 평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하려면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이 온보딩 단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축약해서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어떠십니까? 잠드실 때 몇 시간 몇 분 걸렸고 중간에 깨셨습니까? 뭐 잠자기 전에 뭐 스마트폰 이런 걸 하거나 술을 드시거나 하는 그런 수면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으셨습니까? 정도의 질문만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인지 기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초록불을 잡아라, 이런 반응 속도 테스트하는 거. 이제 초록색 원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응 속도가 나오거든요. 평균 반응 속도 380ms, 뭐 400ms 이런 식으로 나의 반응 속도가 나옵니다. 이건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이커나 이런 프로 게이머들은 이게 100ms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뭐 이제 테스트니까 뭐 400ms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 한 200에서 300, 나이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판단력이나 집중력을 하기 위해서 기호 숫자 변환하는 태스크를 1분 동안 몇 개를 맞추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와 이런 기호 이 연결고리가 있고요.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1분 동안 몇 개를 맞췄는지, 뭐 100% 다 맞추면은 100점이겠죠. 근데 이 중에 틀리거나 아니면은 속도가 느리거나 하면은 감점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격자 기억하기 게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3라운드로 진행되고 이런 작업 기억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요거를 기억해서 이거를 나중에 이게 불이 꺼지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였는지 클릭해서 맞추는 이런 거, 뭐 이런 종류의 게임, 미니 게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요것도 이제 나중에 난이도를 높여서 지금은 이제 5x5 격자지만 나중에 10x10 격자, 진짜로 복잡한 그런 태스크를 해서 잠을 잘 잤을 때 그런 것도 진짜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저희의 그 대시보드인데요. 대시보드에 이런 수면 인지 테스트에 대해서 이런 반응 속도, 처리 속도, 패턴 기억력,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3개 정도의 게임을 더 넣고 이거를 이제 그 좀 랜덤하게 돌려가지고 인지 기능이 내가 잠을 8시간 잤을 때 인지 기능 몇 점, 내가 뭐 6시간 잤을 때 인지 기능 몇 점, 잠을 4시간 잤을 때 인지 기능 몇 점,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거는 누적입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수면을 굉장히 7시간 수면을 꾸준히 지켰을 때 인지 기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거를 다 AI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연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수면에 대한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니즈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한
1,500명 정도 대상의 단톡방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다 했고, 그중에서 한 250명 정도의 그 분들이 설문을 참여해 주셨고, 그중에서 이제 잠자는 평균 시간도 제가 데이터는 지금 분석 중이에요. 30일에 제가 다 정리된 걸 보여드릴 텐데,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다양했고요. 근데 수면의 양도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시간 이하, 5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수면에 대한 어떤 수면을 해결하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기능과 관련된 이런 숙면과 관련된 앱이 있으면 사용해 보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대다수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정리해서 30일에 말씀드리고, 그런 미리 팔아보기 결과, 그리고 요게 30일이면 런칭이 되기 때문에 런칭 이후에 활성 사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기대 효과는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수면 패턴과 질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본인이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좋은 잠을 자고 내가 좋은 인지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자 B2B, 아까 전에 얘기 들었던 B2B죠. 회사나 기업 같은 측면에서는 이 사용자들의 어떤 수면과 어떤 그 인지 기능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기업의 서비스를, 기업의 어떤 아이템을 고도화시킬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수면 관련된 아이템을 파는 회사들이거나 이런 데는 제휴를 통해서 또 이제 저희가 제휴 마케팅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헬스케어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굉장히 넓은 시장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한 부분은 저희가 그 초반에 기억하지 모르겠는데 슬립 앤 캐시였습니다. 원래는 슬립 앤 캐시, 잠자면 돈 줄게, 잠을 잘 자면 돈을 줄게,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잠을 잘 자는 걸 하고 광고 BM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기획팀 내부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멘토링을 받아도 왜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어떤 아이템인데 이거를 돈을 주고 하려고 하냐, 돈을 받아라, 아니면 데이터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많이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거를 광고를 붙여가지고 뭐 이제 캐시워크처럼 걸어 다니면 돈 주잖아요. 그것처럼 잠자면 돈 주는 걸 생각했는데 이건 약간 BM이 맞지 않다. 그래서 빠르게 인지 능력을 체험시켜주는 게임으로 피벗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획 중에서 저희가 잘 선택을 해서 MVP 구현까지 합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짧은 기간,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20일 만에 이런 MVP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MVP 구현까지 잘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그 앞에 발표해 주신 분들의 많은 민서님도 그렇고, 앞에서 이제 그 1조, 3조 발표해 주신 분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결과 많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앱 배포를 아직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저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앱 배포가 오늘 되니까 안정화를 거쳐서 다음 주면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 41분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에 합당한 저희 베네핏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렸던 게, 저희 오즈 코딩 스쿨 8기 내부에서는 저희 포커즈가 유료화를 하더라도 무료로 평생 제공해 주시겠다, 해드리겠다,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제가 무료 서비스를 하겠지만 나중에 유료화가 되더라도 여기 계신 분, 오즈 코딩 8기 분들은 저희가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피드백을 대신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기획자 출신이다 보니까 개발 지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합동 캠프를 하면서 그런 기획을 하더라도 개발 지식이 없으면 개발팀과의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거를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지식도 어느 정도는 내가 사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려면 어떤 개발자들 외주를 두더라도 그런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실제 IT 프로젝트가 어떻게 애자일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앱 하나가 개발되기 위해서 수많은 개발자들과 수많은 기획자들이 어떻게 접점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실무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AI 툴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MVP를 처음에는 바이브 코딩 툴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러버블이나 커서 같은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해서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개발팀에 넘겨드리니까 이게 훨씬 더 조금 개발팀에서 실제 개발하실 때도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놓은 MCP가 작동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컨텐츠를 확장해서 게임도 조금 더 늘릴 계획이고, UI UX도 좀 고도화를 하고 좀 AI 기능도 훨씬 강화를 해서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좋은 개인 맞춤형 수면 관리 기능을 좀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KDT 해커톤도 저희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실제로 이제 런칭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도 굉장히 마케팅을 활발히 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요 오즈 코딩에서 시작은 오즈 코딩을 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진짜로 훨씬 큰 그런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거라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비스 런칭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런칭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좀 실제 고객 반응이나 고객의 리텐션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면서 또 한번 제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팀 한번 진행해 볼게요.